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차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PPT의 주요 메뉴들에 대해서 한번 PPT를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를 파워포인트를 키면은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2016 시작, 메디슨 아틀라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냥 이거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쪽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처음 새로 만들겠다 하시면 새 프레젠테이션을 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은 이쪽에 맨 처음에 파일이 있어요. 파일로 들어오면은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름 잃은 저장, 인쇄, 공유, 내보내기, 닫기, 계정 옵션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때 저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홈을 오게 되면은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잘라내기 복사, 서식 복사,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뭐 한글이나 엑셀, 다른 기초적인 것들에서도 다 같은 내용들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슬라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용들의 슬라이드지만, 아까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내용들의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이 슬라이드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템플릿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설정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것 같아요. 저 다시 설정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구역은 구역 추가를 하게 되면은 제목 없는 구역, 기본 구역 이런 식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쪽에는 글자에 관련된 서식 변경에 해당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폰트를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폰트는 다 제공이 되어 있어서 이런 폰트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고요. 단축키로 하면 컨트롤 가로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진하게 컨트롤 B를 누르면 진하게 되고요. 기울어지는 거, 밑줄 쳐지는 건 컨트롤 U입니다. 이거는 그림자. 얘는 밑줄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밑줄보다는 조금 다른 위치의 밑줄이 되고요. 얘는 간격, 글자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얘는 첫 글자를 대문자, 이런 식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애고요. 얘는 색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식을 지우는 거예요. 원래 초기 상태로 돌려보내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앞에 1이나 아니면은 서식 같은 거 있잖아요. 글머리 기호, 그거에 관련된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텍스트 방향은 뭐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90도 회전을 할 건지 텍스트의 방향을 나타내고, 이 텍스트 맞춤은 위쪽으로 맞출 건지 중간 아래로 맞출 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위쪽에는 삽입하는 거예요. 그리기. 그래서 그리기 옵션에서는 선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도형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얘를 맨 뒤로 보내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텍스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 뒤쪽으로 이 도형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맨 앞으로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도형의 위치도 순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글자를 도형 위쪽에 쓰려면은 이 도형을 맨 뒤로 보내야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다 중간을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정렬에서 맞춤,
통하면은 중간 맞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춤에서 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도형 채우기 윤곽선 도형 효과는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기는 컨트롤 F를 누르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찾을 글자를 찾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는 뭐 바꾸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삽입은 아까 그림 같은 경우에는 홈에도 나와 있는데 나머지들은 없을 거예요, 홈에. 그래서 새 슬라이드를 삽입을 하거나, 새 슬라이드는 있었죠 아까. 근데 이쪽에 이 표를 나타낼 때도 이쪽에 삽입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나와서 입력이 되는 거는 얘가 템플릿이라서 그래요. 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삽입을 해서 표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기본 스타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PPT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서 만약에 뒤에가 배경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음영을 흰색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별로다, 이거 표가 별론데 하면은 이쪽에다가 뭐 한글에서 표를 만드신 다음에 이쪽에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를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은 이렇게 한글에서 만들었던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그림은 인터넷이 돼야만 이쪽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스크린샷은 지금 이 창에 있는 화면들을 캡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형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도형 설명드렸고, 그림은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 픽토그램을 가져올 때 그림을 사용해서 가져왔었죠. 그림과 사진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는 이러한 그래픽이 활용된 도형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끔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스투어 내추가 기능 한 번쯤은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 기능이 있어서 이쪽에 메모를 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잘 안 써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텍스트 상자는 선생님들이 글자를 쓸 공간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가 있어야만 내용들을 쓸 수 있으니까 이 텍스트 상자도 자주 활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슬라이드 번호를 항상 PPT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발표를 듣는 분들이 제가 대학생 때는 교수님들이었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얼만큼 남았다, 발표가 얼만큼 남았다라는 걸 체크를 하기 편하게끔 하려고 저는 슬라이드 번호를 항상 위치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슬라이드 번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슬라이드 번호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따로 바닥글을 쓰실 거면 바닥글 이쪽에다가 적용을 해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드 아트라고 해서 글자를 이쁘게 만들게끔 하는 게 있고요. 날짜 및 시간 이런 것도 이쪽에 체크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생성되게 됩니다. 개체를 누르면은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프리젠테이션으로 삽입을 하는 건데 저도 이거는 잘 안 써봤어요. 이 슬라이드 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를 하면은 이쪽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수식은 선생님들이 수학에 관련된 자료를 사용을 하거나 이 수식에 관련된 걸 쓸 때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용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쪽에 얘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이쪽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하면 되니까요.
이제 파이가 있고요. 로우가 있고 시그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수를 하려면 이쪽에도 있고요. 첨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면서 온라인 강의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썼던 이 화면 녹화 기능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녹화를 누르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중지하려면 어쩌고를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위쪽에 나오면은 일시 중지가 있고요. 아예 중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중지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이쪽에 삽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재생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위쪽에 나오면 재생이 될 겁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아까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템플릿을 적용을 안 시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템플릿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디자인을 보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아까의 그 템플릿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뭐 들어가면은 A4 용지 크기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B4, B5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사용자 지정으로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가로인데 세로로 바꾸고 싶다면은 이쪽에 세로로 하시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이 배경 서식은 뭐 배경을 무슨 색으로 채울 건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림, 파일로 채울 건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전환을 보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만약에 이 자르기라고 하면은 얘가 잠시만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다른 거를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아까의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밝기 변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밝기가 변하게 되는 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밀어내기를 하게 되면은 좀 많이 표시가 날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 효과 옵션을 왼쪽에서, 아래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다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모두 지금은 이 세 번째 슬라이드에만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누르게 돼서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지금 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이 듀얼 모니터를 쓰게 되면 주 모니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보조 모니터에 슬라이드 쇼가 나와서 표시 설정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전환까지 봤고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은 애니메이션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슬라이드 쇼를 보게 되면 뭐 처음부터 현재 슬라이드부터 이렇게 있는데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선생님들이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막 수업을 설명을 하시다가 다른 걸 인터넷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슬라이드를 껐다가 다시 인터넷 보여주고 다시 수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F5를 누르게 되면은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같아서 중간 정도 있으면 선생님들이 좀 많이 넘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하면은 현재 슬라이드부터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Shift F5를 누르면은 현재 슬라이드가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예행 연습, 슬라이드 쇼 녹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모니터를 뭐 주 모니터랑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모니터를 하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그리고 검토를 보게 되면은 뭐 맞춤법 검사 이런 것도 있고요. 스마트 조회, 번역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이쪽에 눈금자랑 눈금선 정도는 선생님들이 만들 때 제작하실 때 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내선까지도 이렇게 켜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치수나 이런 것들을 도형을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마스터,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템플릿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번째 시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이 메뉴 뜯어보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거 저장하는 법 있죠.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연수용으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저장하는 이 PPT 이거를 한번 저장을 다르게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저장법은 이쪽에 있는 저장을 누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은 여러 폰트 같은 걸 넣었을 때 그때 그냥 저장만 하게 되면은 영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PPT에서 할 때 영상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아예 CD용 패키지 프레젠테이션 이거를 만들면은 아예 모든 글꼴까지 비디오까지 싸그리 다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폴더로 복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확인을 누르면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저작권에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학생 때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PPT를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제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이 됐거든요. 이쪽에 이 영상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패키지를 해서 이쪽에 썼던 이 백그라운드나 버튼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때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아까 패키지를 저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다 보이는 건데 만약에 패키지를 저장을 안 하고 영상을 따로 안 가져갔으면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패키지로 저장하는 법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쪽지나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3차 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